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노노 원장님,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두고 네. 저를 비롯해서 산모들이 되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대열 보관이거든요. 실제로 제대열 보관 많이 물어보나요? 제대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제 물어보시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해요. 미래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변해왔던 거, 세계 의료계의 추세 이거를 보고 제대열은 사실은 지금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이기도 해요. 제대열이 정확히 뭐예요? 제대가 이제 탯줄이잖아요. 한문으로 제대고 영어로 umbilical cord, 우리나라 말로 탯줄이죠. 탯줄의 피. 이 제대열을 분만할 때 네. 그때 딱 한 번 채취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열을 보관해 놓으면 네. 어떤 경우에 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병이라든가 재생불량성 빈혈, 또 그와 관련된 혈액암, 혈액과 관련된 질환들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고요.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면역계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해요. 제1형 당뇨나 아토피 이런 거에까지. 자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018년도에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자폐아에게 이 제대열 치료를 했더니 아이의 인지 행동이나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 내용이 계속 지금 업데이트돼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을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캐나다, 이스라엘, 브라질, 러시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치료제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외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의학이 또 발달해서 더 많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보험을 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치료가 어려운 병들 있죠. 그 질환에 대해서 치료 가능성을 내가 갖겠다. 이거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보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대열 은행이 있어요. 회사마다 환자분이 계약하면 키트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분만할 때 이거를 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짐을 미리 쌓아 놓으셔야 돼요. 진통 올 때 갑자기 오면 잊어버리니까 아기 짐과 엄마 짐 따로 쌀 때 엄마 짐에다 넣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 바늘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아기 탯줄을 잘라내고 그 남아있는 탯줄에다가 요거를 꼽아서 요걸 약간 밑으로 내려놓으면 이게 중력의 영향으로 이렇게 피가 흘러내려요. 그러면 보통 100cc 안 빼게 피가 이렇게 모이죠. 보통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그 은행에 옮겨가면 모세포들만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96도 질소 탱크에다 냉동을 해서 이제 보관하는 거죠. 아기한테 위험하거나 아기한테 네. 고통이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기 탯줄을 잘라내고 하는 거니까 아기한테 고통이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태반은 어차피 떨어질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를 뽑는다고 산모에게 문제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산모와 아기에게 위험하지 않은 시술이죠, 이건요. 채취한 제대열을 냉동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자꾸 지진도 일어나고요. 정전도 좀 이제 일어나면 보관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제대열 은행에 한번 투어를 다녀와 봤어요. 투어를 가보니까 그 건물 설계에서부터 그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다고 그러고요. 화재와 지진에 대해서까지 그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때 2011년도에 법령이 생기면서 제대열 은행을 관리하던 회사가 혹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제대열 은행으로 옮겨서 보관 관리가 가능하게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제대열 은행에 대해서도 2년마다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심사한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다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제대열 은행 투어를 갔기 전과 후에 은행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신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안 보면 못 믿는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냉동하고 이런 거를 시험관 아기 하는 시술하는 그 실험실에서 그것만 주로 봤잖아요.
정말 이 제대열 은행도 병원같이 비상 전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기 제대열은 오히려 사용을 못 한다더라. 이게 사실인가요? 아마도 죄송한 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장기 이식하고 골수 이식할 때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그게 HLA라는 조직 적합성 항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와 맞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때는 이제 그런 검사가 필요 없으니까 훨씬 낫겠죠. 단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사용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현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못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평생 쓸 일이 없었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병이 안 걸려서 이거를 이용할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안 걸리면 더 좋은 거고, 그러나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제대열을 사용한다면 내가 치료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만약 보험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화재 보험을 들 때 화재 잘 안 나잖아요. 그러나 한 번 났을 때 고생을 많이 하죠. 그거에 대비하듯이 내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미래의 치료 효과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일종의 생물학적 보험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증한 제대열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네, 굳이 이렇게 가족 제대열을 한 경우에는 부적합 반응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큰 장점일 것이고요. 앞으로 또 더 연구될 질환들에 대해서 내가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지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족 제대열을 선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족 제대열이라는 거는 그 아기의 제대열을 그 가족이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가족 제대열 같은 경우는요, 태어난 아기가 사용할 때는 100% 맞겠죠. 직계 가족까지는 부적합 반응이 별로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직계 가족까지는 잘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기 제대열이라 하지 않고 가족 제대열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직계 가족이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백혈병에 걸렸고 항암 치료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둘째 아이의 제대열을 사용했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제 첫 아이 제대열을 보관했는데 둘째 아이가 사용했다. 이런 예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또 이런 고민 되실 거예요. 그 한 개로 식구를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두세 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험을 하나만 드는 것보다 여러 개 드는 게 또 혜택이 크듯이 뭐 그 개념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겠죠. 제대열 보관이 네. 굉장히 필요하고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비용 측면에서 고민이 좀 될 것 네, 네. 같거든요. 경제적 부담은 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다른 나라와의 비용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비용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세포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이거를 평생을 보관한다 그러면 그 관리비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이제 임신하면 고운맘 카드 그 비용 나오고, 아기 낳고 나면 또 비용이 좀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오고요. 우리나라 국가 아동수당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할 수 없겠다. 요거는 일본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대열 보관을 사실 고민하는 산모들이 많아요. 제대열 보관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제대열이란 단어 자체를 사실 막달이 되기 전까지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대열이 과거에는 산모가 아기 낳으면 탯줄과 태반은 한꺼번에 이제 인체 폐기물로 소각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탯줄 안에 있는 혈액이 치료제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안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알게 되면서 그 치료제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주치의 선생님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하시면서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10년, 20년 뒤의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제대열을 버리지 말고 꼭 채취해서 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